전산세무 1급 교재 109페이지에 법인세 실무 코드번호는 1290번이고요. 알프스 전자는 컴퓨터 주변 기기를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의 영양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 14기 14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고 법인 세무조정 매뉴얼을 이용해서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해서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하시오. 작성 대상 서식은 수익금액 조정 및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외화자산 등 평가 차정 조정 명세서, 세금과 원가금 조정 명세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한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 문제는 그나마 다른 것들에 비해서.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및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하시오. 손익계산서상 수익금액. 손익계산서의 수익 중 수익금액은 매출이죠. 매출 나와 있고, 제품 매출은 직수출 5천만원. 이 직수출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넣는 거예요. 그지? 상품 매출에는 면세 수입 1억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의 수익금액에는 면세 수입이 없다. 면세 수입도 이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임대료 수입에는 부가세포상 간주임대료 4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래 간주임대료는 매출이 아니니까, 그지? 매출이 아니니까 당연히 임대료 수입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부가세법상 간주임대료는 가세표준에 들어가고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 임대료 수입이 간주임대료가 안 들어가니까 이런 차이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이런 차이를. 부가세법상 가세표준에 들어가고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은 아니다. 이해 가나요? 간주임대료가 부가세법상 가세표준에 들어가지만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은 아니에요. 매출이 아니니까. 두 번째, 당사하는 매출거래처의 접대 목적으로 상품, 매입원가 500만원, 시가 800만원 증여하고, 사업상 증여네요. 적정한 회계 처리를 하였다. 사업상 증여니까 이제 접대비로 처리했겠네, 접대비로. 근데 이 금액은, 간주공급중 사업상 증여는 부가세법상 가계표에 들어가지만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은 아닙니다. 매출액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차이가 발생하고, 부가세 신고 내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그러면 법인 조정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매출. 여러분은 코드번호 2290번을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매출조에 누르면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뜨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상품 매출조에 제품 매출조에 임대료 수익까지는 기업회계상 수익금액이고,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중소기업 등 수익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익금액, 기타 수익금액 조정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업회계상 수익금액과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저장하시고, 여기까지 됐나요? 하시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가셔서 들어오면은 기준경비율 코드로 이제 묶어주셔야 돼요. 주업종이 300101 제품 매출이고, 그 다음에 11억 5천만 원은 상품 매출 515050, 그 다음에 1억 2천만 원은 임대료 수입 701202. 됐을까요? 이렇게 하고, 제품 매출에는 직수출이 5천만 원 있으니까 여기 수출로 5천만 원 가야 됩니다. 그럼 국내 생산품 매출 24억에서 5천만 원 빼주면 23억 5천만 원이 되고, 수입 상품에서 0 치면 수출에 5천만 원 가요.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가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익 검토 가셔서 요게 이제 1억 5천만 원 면세 수익금액 있다는 거죠. 1억 5천만 원. 여기 자동 나오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또 뭐 추가로 입력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 부가세법상 가세표준 및 면세 수익금액 합친 36억 8,220만 원과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이 36억 7천만 원하고 1,220만 원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지? 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그 금액을 2번 수익금액과의 차액 내역에다가 반영하는데 부가세 가표에 포함되어 있으면 양수로, 부가세 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음수로. 지금 2번에 가시면, 예, 아니지. 1번에서 세 번째 가시면 간주임대료, 요 420만원. 부가세 가표에 포함되어 있고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이 아니니까, 예, 24번 간주임대료에, 예, 양수로, 예, 420만원 넣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예, 부가세법상 예, 간주공급증 사업상 증여입니다. 얘도 부가세법상 가대표제는 들어가지만 법인세법상 수익금액 아니니까, 예, 22번 예, 접대제공 사업상 증여에, 예, 800만원 예, 넣어주시면 차액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수익금액 조정명세서하고 조정 수익금액 명세서가 좀 쉬울 땐 또 쉽고 어려울 땐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장 닫고. 두 번째, 다음은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단 세무상 유리한 방향으로 세무 조정을 한다. 대손충당금의 변동 내역이 나와 있고요. 대손 발생 내역을 보니까 9월 10일 단기 대손 처리한 300만원. 300만원은 채무자 파산 종교에 따른 회수 불가능액으로 확인된 채권입니다. 그 얘는 파산 종결에 따른 거니까 대손 요건 충족한 거고요. 300만원은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는데 파산 종결이니까 대손 요건 갖춘 거고. 두 번째, 단기 중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 매출금 600만원. 예,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 매출금은 강제 대손입니다. 대손이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얘는 이번 연도에 대손 처리했으면 아무런 조정이 안 나와. 근데 여기 보시면 무슨 조정으로?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한다는 얘기는 대손이 되는 회계 처리는 안 하고 송금 산입하겠다는 얘기죠. 그치? 소멸시효 완성채권으로 예, 송금 산입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나왔을 때 입력하지 않으면 까먹기 때문에 예, 나왔을 때 넣어주셔야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과목별 세무조정에 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들어갔을까요? 바로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예, 송금산입이 입금물산입에 예, 소멸시효 완성채권 600만원 예, 송금산입 예, 유보 발생이고, 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금 이번 연도에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했으면 조정이 안 나옵니다.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 안 했으니까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했죠. 이 금액을 다음 연도에 대손 처리하면 어떻게 돼? 다음 연도에. 그럼 다음 연도에 대손 아니잖아. 사실은 얘는 이번 연도 대손이지. 그지? 그럼 다음 연도 대손 처리하면 그때 가서 이제 무슨 불산이 되는 거야?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대손금 지금 시인채권, 강제 대손에 대해서 대손 처리 안 한 거는 예, 송금산이 유보 발생했다가 나중에 송금불산 유보 감소가 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그 전에 이제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했다가 대손 요건 갖췄을 때 그때 가서 송금산이 유보 감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필기할 때도 예, 대손금 시인채권은 예, 송금산이 유보 발생일 수도 있고 유보 감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손금 부인채권도 송금불산입인데 그게 유보 발생일 수도 있고 유보 감소일 수도 있다. 먼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가 나중에 회계 처리하면 그때 송금불산입. 반대로 그 전에 대손 요건 안 갖춰서 대손 처리했을 때는 송금불산 했다가 나중에 대손 요건 갖추면 그때가 송금산입.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서 또
빼줘야 되는데 이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크했다가 나중에 채권 장부상 채권 잔액 구할 때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지? 지금 빼야 되는데 안 뺀 거잖아. 그지? 그거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충당금 설정 내용 전기의 대도시가 설정된 채권 내용이구나. 전기만 외상매출금 잔액은 21억, 단기만 외상매출금 장부가액은 11억이고 전기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료 을표에 대돈 충당 한도 초과액 500만 원 있었대요. 얘는 전기 대돈 충당 한도 초과액이니까 전기에는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 이후 발생했다가 이번 연도 넘어오면 무조건 무슨 산이 나와 얘는? 응? 이게 따지면 전기에는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이후 발생했다가 총리법에 의하다 보니까 단기에 넘어오면 무슨 산이? 송금산이 유보 검소가 되는 겁니다. 무슨 조정적 오류? 자동 조정적 오류. 대돈충당금은 무조건 다음 연도 넘어가면 대돈충당 한도 초과는 무조건 다음 연도 넘어가면 송금산 유보 검소가 되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대손금 조정 여기는 대손이 발생해서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거나 또는 대손 상각비 처리한 경우입니다. 그죠? 날짜가 9월 10일. 계정 과목은 108번 외상매출금, 채권 내역은 매수채권 1번, 대손 사유는 파산. 금액은 300만 원이고 요건을 갖췄으니까 시인에게 300만 원 넣어주시고 채권 잔액에 가셔서 채권 잔액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108번 외상매출금밖에 없는 거죠. 단기 채권 잔액은 장부상 채권 잔액은 11억입니다. 11억인데 단기에 지금 시인된 거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외상매출금에는 빼줘야 되는데 안 빼주는 게 600만 원 있어요. 그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600만 원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이제 기마련대 제동금 부인 누계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시부인 누계입니다. 시인됐으면 음수로, 부인됐으면 양수로 넣어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설정 제외채권,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그 다음에 채무보증이라는 구상채권, 대돈세 공제받은 부가세 예수금, 할인원과 배송 없습니다. 설정률은 실정률과 기본율 중에 이제 큰 건데, 기본율은 1%고요. 실정률은 계산을 해야 돼요. 실정률은 단기세법상 대손금, 단기세법상 대손금은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소멸시효 완성채권. 그러니까 회계 처리, 대손 처리를 했던, 대손 처리 안 했던 이번 연도에 대손금 얘기하는 거예요. 소멸시효 완성채권 6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파산 종결채권 300만 원하고 해서 단기세법상 대손금은 900만 원이고 전기세법상 채권 잔액은 11억이 아니라 21억이지, 그지? 21억. 이게 11억이 아니라 21억이네, 21억. 전기세법상 채권 잔액은 전기장부상 채권 잔액에다가 전기 대돈금 부인 채권이면 더해주고 전기 대돈금 시인 채권이면 빼주고 전기에 설정되는 제외 채권이 빼서 나오는 거예요. 이 채권 잔액도. 근데 전년도에 지금 뭐 대손금 시부인은 있다는 얘기 없습니다. 900만 원을 21억으로 나눠주면 약 4.3% 정도 나오네. 잘못 적었네 여기. 4.3%가 아니구나. 0.43% 정도. 그러니까 1%가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둘 중에 큰 거니까 1%가 설정률이 되는 겁니다. 1%가 설정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세포상 채권 잔액 19억 4천만, 10억 9,400만 원에다가 기본율 1%에서 한도는 1,094만 원이고, 회사 계상액의 걔는 기말대충이 나와야 돼요. 기말대충이. 단기에 계상한 금액은 800만 원이에요. 기말대충은 3천만 원이고, 단기 계상액이 800만 원이고, 기말대충이 3천만 원 나와야 되니까, 기말대충 3천만 원에서 단기 계상액 800만 원 빼면 보충액이 2,200만 원. 세법은 총회법을 하다 보니까 기말대충을 단기 계상액으로 봅니다. 세법상 한도는 1,094만 원인데 회사 계상액이 3천만 원이니까 1,906만 원은 한도 초과액 나오고 장부상 충당금 기초 기초대충은 2,5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부인된 금액이 500만 원 있고 장부상 충당금 기초가 2,500만 원인데 부인된 금액, 전년도에 부인된 금액만 없다면 15번의 차이는 안 나옵니다. 근데 전년도에 부인한 금액이 500만 원 넣어주면 그 부인한 만큼 한입에 대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얘기지. 저장하시고 충당금 부인도 계획 넣었을 때 그 금액이 15번에 마이너스 나오면 맞아요.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1,906만 원은 송금불산 유보 발생했다가 다음 년도 넘어가면 무조건 송금산 유보 감소가 되는 거고 대손충당금 가다 한입액은 전기대충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조정이에요.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500만 원은 송금산입 유보 감소입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3번 당 회사는 제11기 3월 30일에 제품을 USD 3,000달러에 외상으로 매출하고 제12기만 현재 해소하지 못한 상태이다. 다음 대로에 따라 제12기 외화자산은 평가 차선의 조정 명령을 작성하고 세무 조정사항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조정합계 반영하시오. 알프스전자는 기말현재 매매 기준일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였으나 회사는 매년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해 기말평가관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발생 당시의 환율을 그냥 계속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회사는 외환산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기말평가관의 회계 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 알프스전자는 기말 현재 매매 기준에 대한 평가를 보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그다음 전기의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적절하게 실시했으니까 전년도에 지금 보면 3,000달러에 대해서 3,000달러에 대해서 환율을 보니까 전년도 11기 때는 환율이 달러당 1,100원 발생 당시구나. 11기 발생 당시 3월 30일 날 기수를 안 바꿔놨구나. 그러고 보니까 지금이 14기니까 이걸 바꿔놔야 되겠네. 이게 14기 13기 예전 문제인데 앞에 거만 수정하고 여기 건 수정 안 했네. 여기 13기로 바꿔놔야 되겠네요. 여기는 14기 기수를 바꿔주세요. 11기는 13기로 12기는 14기로 됐을까요? 13기 때는 발생 당시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3기 말은 달러당 1,300원, 14기 말은 달러당 1,200원. 13기 때 장부가액은 달러당 1,100원이니까 330만 원이고 3,000달러에 대해서
세법상 평가액은 1,300원이라서 390만 원이라서 세법상 환산이익은 60만 원이었고 회사는 평가한 금액이 장부가에 그대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회사 환산이익은 인식을 안 했어요. 세법상 환산이익 60만 원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년도 때 세무조정이 환산이익 가소 60만 원이 입금산이 유보 발생이 나왔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감목별 세무조정에 외화자산 등 평가 처손의 조정 명세로 들어가셔서 외화자산은 외상매출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료는 F2 눌러서 미국 외화금액은 3,000달러. 여기 그 장부가액은 이번 연도에 발생한 경우는 이번 연도 발생 당시 환율을 넣어주면 되고 전년도에 기말 마감 환율을 평가하겠다고 신고한 경우는 전년도에 기말 마감 환율을 평가를 했던 평가를 안 했던 기말 환율 넣어줘야 돼요. 세법상 기말 환율. 전년도 기말 환율이 달러당 얼마야? 1,300원이에요. 그지? 그리고 이번 연도 기말 환율은 1,200원이고 그럼 세법에 봤을 때는 한산 손실이 30만 원 나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요? 전년도에 기말 마감 환율로 평가하겠다고 신고한 경우는 여기 장부상 환율을 전년도에 기말 환율로 평가를 했던 평가하지 않았던 기말 마감 환율을 넣어주셔야 돼. 그럼 세법상 장부가액은 전년도 기말 환율 달러당 1,300원에서 390만 원이고 세법상 평가액은 달러당 1,200원에서 360만 원입니다. 그래서 환산 손실이 30만 원 나와야 되는데 회사는 발생 당시 그대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회사는 환산이익을 잡지 않았어요. 그지? 그 다음에 조정은 회사 환산손익과 세법상 환산손익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법상 환산손실 30만 원 잡아야 되는데 회사는 하나도 안 잡았으니까 세법대로 해주려면 무슨 산입이 나와야 돼? 송금? 산입이 나와야 돼. 환산손실 가소 30만 원이고 전년도에 환산이익 가소 입금산입 유보 발생했던 금액 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유보 감소가 나와요. 유보 발생했던 금액 범위 내에서는 30만 원 유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전년도에 입금산이 유보 발생한 금액 한도 내에서 유보 감소고 전년도 입금산 유보 발생 금액 초과한 금액만 유보 발생을 소득 처벌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마무리 지면 한요일 주동차 대등 갑질가 보시면 세법은 환산손실 30만 원 잡아야 되는데 회사는 환산손실 하나도 안 잡았다는 얘기죠.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송금산입에다가 환산 안 뜨는 것 같아요. 이게 직접 입력으로 해서 송금산입이 입금불산입에다가 환산손실 가소 30만 원 유보 감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체서상 세금과 공가로 비용 계산된 자료들이다. 관련 세무조정하고 세금과 공가금 명세서 작성하시오. 반드시 모든 내용을 세금과 공가금 명세서 입력하고 송금불산 표시를 표시하라. 세금과 공가 손익계산서, 세금과 공가 제조원가 명세서 이 날짜가 이제 두 개가 섞여서 나와요. 판매비와 관리비하고 제조원가 명세서가 4월 1일은 취득세인데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얘는 취득원가에 취득원가 즉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송금불산 유보 발생이고 5월 1일 부가가세는
세금 계산서 불분명 매입세액이래요. 세금 계산서 불분명 매입세액을 지금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도 안 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잖아. 불분명. 그지? 그러니까 송금불상의 기타 사회이출이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접대비로 접대비라는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처리한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별도의 조정 안 하고 이 금액을 어디에 포함해서 접대비에 포함해서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넣어주면 돼. 여기서는 이 금액은 삭제해도 되고 삭제 안 하고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갈까요? 접대비도 어차피 비용이고 세금과 공과도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여기서 사실은 그 세금과 공과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해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접대비에 포함해서 세무조정하면 되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세금과 공과 인정이 되는 거죠. 원래 임대인 부담인데 임대인 부담이든 임차인 부담이든 이건 세금과 공과로 그냥 송금 인정이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10월 30일거 회비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회비로서 특별회비. 특별회비는 이게 비지정 기부금이거든. 비지정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일출. 여기는 사실은 이 기부금 가서 이제 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비지정 기부금으로 송금불산 하는 게 나왔던 것 같아 이게 여기서도. 그 다음에 지체상금은 거래처에 대한 납품 지연 연체료인데 연체료는 그 건강보험 연체료 빼놓고는 송금 인정이 되죠, 그지? 그 다음에 부담금, 폐수배출 부담금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송금불산 기타 사유출이고요. 산재보험료에 대한 연체료도 이제 송금 인정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감옥별 세무조정의 가운데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들어가셔서 상단에 불러오기 엔터를 쭉 쳐주면 세금과 공과금 판매비와 관리비와 세금과 공과금 제조원가 불러옵니다. 날짜 순으로 확인하시고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는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으니까 송금불산이 세금 계산서 불분명 매입세액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니까 송금불산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접대비에 포함해서 세무조정 해주면 되고 특별회비는 비지정 기부금이니까 송금불산이 납부지연 지체상금은 송금이고 폐수배출 부담금도 정화를 잘못한 거니까 송금불산이 산재보험료 연체로 송금 인정이 되고 부동산 간주임대료 송금 인정됩니다.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입금상임의 송금불산입의 토지분 취등록세 650만 원은 송금불산 유무발생. 나머지는 뜨는 것도 있고 안 뜨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직접 입력으로 감옥란에다가 세금계산서 불분명 매입세에 200만 원은 국가나 지자체 기속이니까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일출. 그 다음에 주무관청 특별회비 얘는 이제 비지정 기부금으로 송금불산이 300만 원이고요.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에 따라서 배당이 될 수도 있고 상여가 될 수도 있고 기타 사유출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 안 나왔기 때문에 기타 사유출 폐수 배출 부담금 3만 원은 송금불산이 얘도 이제 환경가로 들어가겠죠.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하시고 종료. 자, 5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완성하시오. 예,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회계에 따라 정확하게 해결 처리되었다. 일단은 그럼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들어가셔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명세서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건 이제 그대로 두고 이제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접대비인데 한도 초과액이에요.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그지? 기타? 사회이출. 입금산입이 송금불산입에 접대라고 치면 접대비 한도 초과액 나와요. 2,800만 원은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이출이고 국고보조금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3,000만 원을 지원받고 자본조정 계정으로 회계 처리함. 법인세법에서는 우리가 기업회계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자산에 대한 차감 계정인데 법인세법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수익, 입금 항목이에요. 이 국고보조금은 상환 의무가 없고 일시상각 총담금이나 압축기장 총담금의 설정 대상이 아니다. 국고보조금은 입금산입이고 이 금액을 또 일시상각 총담금이나 압축기장 총담금으로 충당을 했다면 그만큼 또 송금산입이 또 나와요. 그러면 국고보조금 3,000만 원의 자본조정 계정 처리했으니까 입금산입, 입금산입이고 소득처분은 회사와 세법 간에 자산부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이 외부로 유출돼서 타인의 소득 구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소득처분이 기타가 됩니다. 기타. 그 다음에 입금산입이 송금불산입의 국고. 국고보조금 잉여금의 계상은 국고보조금 3,000만 원 기타 처리하시면 되고 사실 잉여금의 계상한 건 아닌데 그지? 삭제하고 다시 할까 미안해요. 그냥 찾다 보니까 그냥 비싼 거 사준 건데 직접 입력 클릭하시고 자본조정 계상을 보조금 3,000만 원은 입금산입 기타 처리하고 전기오류 수정이 전기법인세 가산납부로 환급받은 금액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법인세 등은 원래가 송금불산입이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등을 환급받으면 입금불산입입니다. 입금불산입. 송금산입이 입금불산입까지 해서 법인세 등 환급액 400만 원이고 회사와 세법 간의 자산부채 차이가 있으면 유보인데 그렇지 않으면 기타입니다. 기타. 법인세 등이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이고 환급받으면 법인세 등 환급액은 입금불산이 기타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90회 법인세 실무 문제가 다 끝났고요.